자, 이번 시간에는 표적항암제 보험 출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애청자께서 이 표적항암제 보험 출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하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냥 표적항암제 보험이 출시됐거나 그렇게만 기사만 딱 보는 것보다는 뭔가 좀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표적항암 치료 보장 특약이 나왔죠. 라이나 생명에서 가장 먼저 지금 앞장서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자, 무배당 표적항암 약물 허가 특약이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11월 달입니다. 자, 이제 이 표적항암제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 라이나 생명에서 먼저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란 종양의 성장, 진행, 확산에 직접 관여해서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 과거 항암제가 1세대 화학요법이죠. 암세포, 정상암세포 뭐 전부 다 죽여버리죠. 자, 이렇게 사멸을 시켜버리면서 극심한, 한마디로 정말로 극심한 부작용입니다. 이런 이 암 치료하는 사람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정말로 힘들어하죠. 정상생활이 거의 뭐 불가능하죠. 초기에는 머리도 다 빠져버리고 뭐 구토도 나고 구역질도 나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몸에 힘도 없고 그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정상세포도 다 파괴가 되었으니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표적항암제는 암세포만 파괴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죠. 특히나 리보세라닙은 더 크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부작용이 없죠. 그냥 없습니다. 큰 부작용이 그냥 좀 작은 부작용들만 있는 부분이죠.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하다, 이 정도 부작용 수준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부분이 또 아주 큰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특히나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었던 수술 불응성 3, 4기 암 환자에게는 생존 여부가 달린 최후의 암 치료 수단이기도 하죠. 자, 하지만 이 같은 이점에도 상당수 표적항암제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개화가 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늦죠, 원래.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점점 기술이 발달하는 거죠. 1세대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게 좋은 그런 기준이죠. 이래 표적항암제니까 전부 다 죽이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환자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라이나 생명이 이렇게 개발을 완료하고 표적항암 허가 치료에 대해서 보장하는 상품을 이제 출시를 하기로 했죠. 자, 보시면 진단이 아닌 치료에 집중한 진보성에 주목을 했고, 보험료를 높이는 천편일률적인 진단비에서 탈피해서 꼭 필요한 치료를 보장해서 보장 상품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급여 사각지대를 보완해서 민간보험의 역할에 충실한 점도 고려가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 암 환우들이 더 빨리 이제 알아챌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치료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요런 이 표적 항암제들이 많이 나오고 면역 항암제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이제 점점 앞으로 더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1차 화학 치료제가 워낙에 극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제 요런 부분이 다시 이 환자들의 선호도가 또는 의사들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쪽이 앞으로 대세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보험도 비급여에서 이 급여 보험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 뭐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이런 이 보험이 출시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암 환자 80%가 비급여 항암 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착안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죠. 자, 이제 이렇게 첫 번째 포문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 라이나 생명에서 표적항암제 보험을 출시를 했죠. 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휴대폰이 나왔죠. 휴대폰이 나와서 폴더폰이 나왔었죠. 폴더폰이 나오면서 한동안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는 걸고 받으면 되는 거죠. 원래 인식이 전화는 걸고 받으면 된다. 이런 인식이었습니다. 2008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랬죠. 이 전화에 무슨 뭐 스마트폰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런 게 뭐가 필요 있느냐. 전화는 걸고 받고 문자 정도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거 하나 깔려 있으면 그런 거만 하면 되는 거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처음 이 아이폰이 나왔죠.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삼성하고 LG의 이런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성은 저거 스마트폰 이거 좀 따라가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이렇게 인식을 했죠. 자, 그러나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LG가 1등이냐 삼성이 1등이냐 스마트폰 네가 1등이다 내가 1등이다 한참 싸울 때입니다. 그 정도로 LG의 위상이 높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죠. 삼성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위상이. 자, 그렇게 된 이유가 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인지를 인식을 했던 삼성은 이 아이폰을 상당히 처음에는 카피도 많이 했습니다. 모양도 비슷하게 만들고 뭐 해서 이 특허 소송에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했었죠. 자, 그러나 뭐 그런 부분들 다 감수하면서 결국은 해냈죠. 자, 그러나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정을 택하겠다. 우리는 혁신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저거 나중에 뭐 좋다 하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 하지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전략을 선택을 했죠. 그런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리더의 몫입니다. 리더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삼성의 압승이었죠. 결국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하루도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불안하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안에 떨고 지루해서 죽으려고 그러죠. 막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는 걸고 받으면 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2008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삼성에서 처음에 옴니아 폰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 옴니아 폰은 뭐 인터넷 한번 보려고 터치하면 1분에서 2분 기다려야 됐었죠. 화면이 다 뜨는 데까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상당히 이제 급한 빠른 이런 성격에 비하면 그거는 뭐 거의 뭐 암 유발폰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수준이었죠. 자, 그러나 그걸 시발점을 해서 점점점 따라가서 지금은 이제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냈죠. 자, 그러나 이제 LG는 그때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우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지금 몇 년간 스마트폰 사업, 휴대폰 사업부에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러다임의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세포를 다 사멸시켜 버리는 그런 부분이 지금은 당연시 되고 있죠.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험 적용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 있지만 예전에 이 휴대폰, 폴더폰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전화 걸고 받으면 되는 거. 그러나 결국 바뀌었죠. 이 항암 시장도 결국은 바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은 기술이 나와서 속속 들어오면서 훨씬 부작용이 적은 상황에서 치료를 할 수 있고 완전관해도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바뀌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죠. 면역 항암제하고 그래서 지금 콤보가 대세가 되고 있는 겁니다. 면역 항암제가 상당히 완전히 이 암을 물리치는 그런 부분 또 부작용이 상당히 적은 이런 부분이 아주 강점이지만 적응증이 아직은 너무나 낮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화학요법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런 이 콤보 시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 일반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을 먼저 알아보고 표적 항암제 보험 출시가 된 부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 표적 항암제 이제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팔리고 있죠. 뭐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HLB 올해면 출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 부분을 또 겨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표적 항암제도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미리 출시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대 변화를 가장 먼저 지금 알아본 보험사가 라이나생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이 보험사들이 추가로 계속 출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결국은 뭐 대세가 당연한 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세대 화학요법 이게 뭐 워낙에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기술이 진보하고 임상을 계속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표적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가 콤보로 진행이 되면서 이런 적응증이 점점 올라가는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면은 지금 간한 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리보세라닙하고 캄릴리주맙하고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이렇게 3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나오게 되면은 이 화학요법보다는 앞으로는 이 표적항암제 플러스 면역항암제 이런 콤보 시대가 올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이제 이 적응증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은 내가 환우라면 1세대 황요법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머리 다 빠지고 기운 없고 완전히 이렇게 되는 치료법보다는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콤보를 보니까 상당히 적응증도 많이 올라갔고 완치도 많이 되고 하는구나. 그런 게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쪽으로 많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커지겠죠. 그 정도로 그런 의미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도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점령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걸렸죠. 2007년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잘 몰랐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스마트폰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점점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시작은 좀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여러 가지 여기저기 보험사에서 읽어내고 같이 따라 진행할 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